안녕하세요. 전 사업을 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살다 보면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 종종 있곤 하죠. 저도 최근 크고 작게 사회면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에 휘말릴 뻔했는데요. 다행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벼운 피해만 입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제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 제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어서 제법 재미있게 제 사연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친한 친구 녀석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던 일도 아무 걱정 없이 잘 되고 있었고 금슬 좋은 부부 사이에 아들까지 낳으면서 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교만했던 건지 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늘 제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고 몇 년 뒤 병으로 일찍 떠나게 되면서 저는 가장 큰 행복을 잃게 됐다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위해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분신인 저희 아들 민우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찍 엄마 잃은 아들을 제가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여러모로 미안한 일이 많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던 덕에 남들보다 여유가 있던 저는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었죠. 가뜩이나 엄마를 일찍 잃어 외로웠을 아이는 저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어린 아들을 두고 나가며 늘 아이에게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접고 하루 종일 아이 곁에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을 살펴줄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어요. 보통의 가정부가 아니라 제 아이까지 맡겨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지원해온 사람들 대부분은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여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 출신의 가정부 경험까지 있다는 지선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선한 인상에 아이도 좋아한다는 것이 든든하고 마음에 들어 저는 곧바로 지선 씨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린 아들이 낯선 사람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지선 씨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던 경험 덕분인지 아이를 다루는데 아주 능숙했고 제 아들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덜게 됐죠. 지선 씨는 저희 아들과도 금방 친해지며 집안 살림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줬습니다. 덕분에 늘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던 아들은 그 후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고 아이의 안정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선 씨에게 무척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심지어 저까지 챙겨주려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난 뒤 셔츠도 제대로 다려 입지 못하고 아무래도 호래비 티가 날 수밖에 없던 저를 살펴준 지선 씨 덕분에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제 변화를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웬일로 옷도 깔끔해 보이고 설마 만나시는 분이라도 생기셨어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민우 때문에 가정부 한 분 고용했는데 그분이 나까지 자꾸 챙겨주시네. 나는 우리 민우 맡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말이야. 드디어 사람 들이셨어요? 안 그래도 사모님 돌아가시고 사장님 혼자 있는 게 다들 신경 쓰인다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사람 꼼꼼하게 잘 뽑으셨나 봐요. 아내가 죽고 나서 방황하던 제 모습이 직원들에게도 걱정거리였던 건지
가정부를 고용한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더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지선 씨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없는 사이 부쩍 더 가까워져 지선 씨를 따르는 아들 때문에 저희 셋이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 지선 씨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일찍 사별하며 고생이 많았던 저처럼 지선 씨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선 씨도 저처럼 결혼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나 봅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도 참고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심지어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외도한 상황에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까지 빼앗기고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상황은 다르지만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지선 씨의 사정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제 아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하는 모습에 저는 지선 씨에게 점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지선 씨를 지켜보며 어느 날 용기를 내 고백하게 됐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저희는 천천히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선 씨가 저희 부자에게 한 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제게는 물론이고 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이가 있는 제 입장에서 가족을 드린다는 게 감정에만 휩쓸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민우는 지선 씨를 엄마처럼 따르며 좋아해줬고,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세 사람이 한 식구가 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하며 지선 씨와 재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기대처럼 아내는 결혼 후 더욱더 가정에 충실하며 민우를 친아들처럼 챙기고 제 내조까지 잘해줬죠. 저는 마음 놓고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며 그 덕분에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내조를 하겠다며 종종 회사까지 찾아와 힘들게 만든 음식과 간식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곤 했었는데, 솜씨가 있는지 직원들이 다들 칭찬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요리에 재미가 들렸는지 어느 날 제게 직접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사람들이 내가 만들기만 하면 다 맛있다고 그러는 거 보면 나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이참에 나도 디저트 가게 하나 해보면 어떨까? 가게? 글쎄, 이 장사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 음식 만드는 게 즐거운 거면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취미로 해도 되잖아. 취미도 좋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 나 오래전부터 작은 가게 운영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아이, 당신 가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금이야 사람들이 맛있어 해주니까 그냥 그 보람에 즐거운 거지만, 돈 받고 팔려고 하면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할 거고 팔 만큼 만드는 것도 힘들 거야. 취미가 일이 되면 괴로운 법이라 그러잖아.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윤 창출도 하면 좋잖아. 사실 나 집에 혼자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가게를 차려주는 거야 제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장사하는 다른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아내가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건 좋게 생각했지만 아이 걱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 문제가 가장 컸는데,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게 돼서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건 싫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가게 차리면 우리 민우는 어떡하려고. 내가 민우를 챙길 수 없어서 그만큼 더 당신을 믿고 있는 건데, 당신까지 바빠져 버리면 민우가 더 외로워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설마 우리 민우 두고 가게를 더 챙기려고 하겠어? 어차피 민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민우 없는 오전 시간에 가게에 가서 디저트 다 만들어주고 오후에는 알바생한테 맡겨서 판매만 하면 되잖아. 그럼 오전 일만 끝내고 민우 챙길 수 있고, 민우 관련으론 전혀 걱정할 일 없어. 내가 설마 그런 생각도 안 했을까 봐? 그렇다면 뭐 나도 걱정이 덜하긴 하지만,
그럼 당신이 가게 꾸리면서 살림에 애까지 보느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당신이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당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민우를 맡아줬으면 싶었는데. 내가 당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가게 운영하는 건데 크게 어려운 게 있겠어? 나도 큰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사회생활 해보고 싶다는 거고, 우리 민우한테도 집에만 있는 엄마보다는 일하는 멋진 엄마로 보이고 싶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민우 선물도 사주고 싶어서 그래. 살림이나 아이 문제로 걱정시키는 일 없게 할게. 아내는 걱정하는 제게 민우를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 생각해뒀다며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말에 아내를 믿고 아내에게 디저트 가게를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회사 근처에 목 좋은 가게 자리가 나왔더라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가게를 하던 곳이라 검증도 됐고 지나다니는 유동 인구도 많아서 손님 없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딱 맞다 싶어 그곳에 가게를 내어줄까 했더니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다른 먼 곳에 가게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권리금도 너무 높고,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적당히 만들어서 팔고 싶은 건데 유동 인구가 많아서 너무 장사가 잘 되면 그것도 그것대로 곤란해. 권리금은 어차피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좋은 거지 뭐가 문제야. 장사 잘 돼서 매진되면 아르바이트생 오래 안 써도 되고 당신이 더 힘들 것도 없잖아. 그래도 난 좀 그래. 내가 알아봐둔 곳이 있는데 나는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가게 위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가 장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윤 계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애초에 큰 결과를 바라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국 아내가 원한다는 자리에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처음에는 저와의 약속대로 아이도 잘 챙기고 집안일에도 문제없이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안일에 소홀해가는 아내에 실망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만 가게를 돌보고 아이를 우선으로 챙기겠다던 아내는 가게 일이 많은지 점점 늦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엔 민우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에도 늦으면서 어린이집에서 제게 연락이 오기도 했었죠. 그러니 저로서는 처음 약속과 다른 아내의 행동에 당황스럽고 화도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처음에 분명 가게 운영해도 민우는 제대로 챙긴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민우 제때 데리러 못 가서 어린이집에서 나한테 전화 온 게 몇 번째야. 민우는 엄마 기다리다가 지쳐서 울고. 이건 아니지 않아? 미안해. 근데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겠어?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픽업 시간 깜빡했던 것뿐이야. 실수한 걸로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럼 이 상황에 당신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 내가 분명 이런 일 있을까봐 걱정했던 건데 당신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하더니 먼저 약속을 어긴 거잖아. 나라고 이럴 줄 알았겠어? 손님들이 자꾸 더 몰리고 하는데 나도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그럼 우리 이번에 가정부 쓰면 어때? 사실 당신은 살림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집에서 노는 줄 알고 괜히 요령 피운다고 생각할까봐 여태 말 못했는데 그동안 나 혼자 민우 보고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힘들었거든. 근데 나도 이제 일하고 돈도 버니까 우리도 가정부 쓰면 좋잖아. 그럼 나도 음식이나 청소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가게랑 민우만 챙기면 되니까 더 낫고. 내가 바쁠 때 아줌마한테 민우 부탁해도 되니까 당신도 걱정 없지. 아내는 가게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제게 가정부를 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자신 있게 그런 약속을 했는지 이해되지도 않았고, 아이보다 일에 치중하려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내에게 가게를 하지 말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주체가 있는 사람인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미 버린 일을 접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내는 알아서 가정부를 고용하며 집안 살림을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가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개업할 때 이후로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찾아가지 못했는데 아내의 가게가 바쁘다니 제가 도움될 일이라도 없을까 싶어 찾아가게 됐죠. 늘 정신없이 바쁘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아내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말도 없이 가게를 찾아갔지만 막상 가게에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티나게 팔린다는 디저트들은 언제 만들었는지 오래돼 보이는 채로 그대로 진열장에 쌓여 있었고 손님이 별로 없는지 아르바이트생은 한가한게 익숙한 듯 핸드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다른 가게의 상황에 당황한 저는 아내에게 사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 당신 만나러 잠깐 가게 들렀는데 당신은 없고 가게도 한가하니 알바생은 핸드폰만 보고 있던데 당신 가게 바쁘다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올 거면 미리 말을 하지.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와? 나는 당신이 바쁘다니까 당연히 가게에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건 맞아? 보니까 디저트들이 그대로인 것 같던데. 나 바쁜 거 맞아. 장사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더 큰 매장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내가 자리를 비웠던 것뿐이야. 그런 거 당신한테 일일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아직 말 안 했는데 그래 말 나왔으니까 말할게. 나 앞으로 가게 때문에 더 바쁠 거고 주말에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동안 집에 신경 못 써도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의아해하는 제게 가게 확장 이전 문제 때문에 바쁘다며 이해를 바랬어요. 아내에게 더 이상 결혼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끔찍이도 아꼈던 모습과 늦은 밤이 됐던 새벽이 됐든 간에 제 내조를 위해 애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내에게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도 민우를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일에 쫓겨 신경 쓰지 못한 때가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저 역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었던 아내를 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잦은 외출로 생기게 된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그날 역시도 가게 자리를 알아본다며 나간 아내를 대신해 민우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늦은 오후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같이 가줄 걸 그랬나? 교회인데 접근성이 좋은 곳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 한 군데만 들려도 1시간이 걸려. 그래서 몇 군데 못 봤는데 시간이 늦어서 돌아온 거야. 나 피곤해 죽겠어. 씻고 밥 먹고 쉴게. 그래. 아줌마! 이 아줌마는 집이 얼마나 넓다고 사람이 집에 왔는데 나와보질 않아? 아주머니 내가 퇴근하시라고 했어. 아마 집에 가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혹시 저녁 식사 때문이라면 내가 해줄게. 주말도 9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벌써 보내?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그럼 일 안 한 2시간만큼은 돈 덜 받겠다고 해? 그것도 아니면서. 아줌마 어딨어요? 네 사모님 무슨 일로. 어머 이 아줌마 좀 봐. 옷을 갈아입었네? 아줌마 진짜 가려고요? 아직 근무 시간 남았는데? 네? 아니 사장님께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도 된다고 하셔서요. 여보, 내가 가시라고 했다니까 왜 그래?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가셔도 돼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아줌마 가기만 해봐요.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 늦게 들어오는 동안 매번 이런 식으로 일찍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매일 일한 시간에 2시간씩 빼서 돈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덜 받고 잘리기 싫으면 당장 들어가서 다시 옷 갈아입어요. 내가 씻는 동안 밥 차려오고. 알겠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당신 밥은 내가 차려준다고 하잖아. 당신도 있고 나도 있어서 이제 할 일도 없는데. 사장님 아닙니다. 근무 시간은 지켜야죠. 처음부터 약속된 건데
저 괜찮으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다행이네. 앞으로 꿰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 저녁에 라면 먹고 싶으니까 씻고 나올 때 맞춰서 끓여놔요. 네. 아내는 일찍 퇴근하려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심할 정도로 말이죠. 아내가 제 앞에서 아주머니에게 그 정도로까지 심하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내가 아주머니를 몇 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무시라기보다는 자기 일이 바빠 신경 쓸 새가 없어 보이는 정도였죠. 그래서 처음 보는 그 모습이 놀라웠어요. 또 제가 아주머니께 죄송스러웠죠. 어쨌든 제가 일찍이 퇴근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괜찮다는 말을 하시며 다시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먹을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셨죠. 저는 아주머니가 보이는 곳에 있기가 민망해 민우를 데리고 거실에서 아이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며 쪽지를 한 장 건네시더라고요. 사장님, 퇴근하시고 이 주소로 가보세요. 꼭이요. 민우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이곳에서 저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꼭 보세요.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소요? 그게 무슨... 사모님 오시나 보네요. 조금 전 제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고 제게 준 쪽지는 뭔가 싶어서 아주머니께 더 여쭤보려 했는데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아주머니께서는 다시 주방으로 가시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샤워를 막 마친 아내가 주방으로 나왔죠. 괜히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다가는 아내가 또 아주머니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까 싶었던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가자마자 아주머니께서 제게 건네준 쪽지를 열어봤죠. 그곳에는 아주머니의 말처럼 웬 주소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아내가 관련된 주소인가 싶어서 휴대폰 지도로 어디인가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아주머니 행동에 직접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주머니를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아내 때문에 좀처럼 물어볼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께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가실 때까지 어떤 주소인지 여쭤보지 못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 주소지가 적힌 쪽지를 주시면서 제 아내를 언급했어요. 그걸로 봤을 땐 아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 추측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도 아니고 낮 시간도 아니고 왜 하필 제 퇴근 시간 이후에 찾아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저를 배려해서 퇴근 시간으로 콕 집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주머니가 말한 내용을 실행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니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칼퇴근해서 그 집 앞으로 찾아가 봤죠. 쪽지에 적혀 있는 주소는 어제 휴대폰으로 확인했던 것과 같이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모나게 지어진 오피스텔은 가운데 중앙부가 뚫려 있어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 같은 층 복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죠. 전 엘리베이터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쪽지에 나와 있는 호수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그곳에서 익숙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내가 그곳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아내 옆에 웬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만큼이나 익숙하고 자주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바로 제 직원 중 한 명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아오던 부서의 팀장인 직원이었죠. 두 사람은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다정한 모습을 한 채 쪽지에 적혀져 있었던 주소지의 호수로 들어가고 있었죠. 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아주머니께서 왜 저에게 이곳을 알려준 건지 알겠더군요. 아주머니께서는 아내의 외도를 제게 알려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회사 직원의 외도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도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충격이 너무 크기도 했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 겪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그런지 혼란스러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죠.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주머니께서는 제 놀란 얼굴을 보시곤 예상하셨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제게 물 한 잔을 건넨 뒤 다른 말 없이 곁에 계셨죠. 저는 아주머니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신 거예요? 숨부터 고르세요.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다 알면서도 어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가정부로 일하다 보면 별별 추악한 사실을 다 알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고자질하듯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제 일을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열불 나는 상황에서도 저는 입을 무겁게 해야 돼요. 이번에 사모님, 아니 그 여자 일도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비밀로 했었고요. 근데 어제 그 여자가 절 대하는 태도를 겪고 나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정부 경력만 해도 수십 년인데 그 나이에 그렇게 못돼 먹은 년은 처음 봤거든요. 첫날부터 어제까지 정말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들어보니까 자기도 가정부 출신이었다면서. 그래서 사장님께 제 철칙을 깨면서까지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사장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건 제가 이 집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알게 됐어요. 거리끼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절 그만큼 무시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장님 안 계실 때 안방 화장실에서나 옷방에서 그렇게 전화질을 하더라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말이죠. 그때까지는 흔히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바람 피우는 상대가 사장님 직원이라는 건 진작에 알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톡 대화 내용을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두 사람 사장님 회사 돈 가지고 자기들 놀고 먹고 만나는데 쓰고 있었어요. 사장님 돈으로 자기들 데이트 비용 쓰는 걸 가지고 하하호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주소는요? 주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오피스텔도 사장님 돈으로 계약했다고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제가 톡 대화방에 나와 있는 주소를 적어놨었죠. 그러다 어제 그 여자가 제게 하는 걸 겪고 더러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만둘 생각하고 사장님께 주소가 적힌 쪽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 저 이제 일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도 그 여자랑 이혼하시든 싸우시든 뭘 하셔도 하실 텐데 그럼 제가 그 여자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이 집에 있겠어요. 또 제가 눈치 안 본다고 해도 그 여자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부 찾아보세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와 부하 직원의 외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 회사 돈을 횡령해 데이트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주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회사 돈 횡령을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면 제가 밖으로 다녀야 할 텐데 그럼 민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또 증거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다니는 저를 아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줄 내부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 모든 것에 딱 맞는 사람이 당시 가정부 아주머니였어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아내의 무시와 괴롭힘이 괴로워서 그만두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됐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셨는데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걸 모르고 있어서요. 또 감사합니다. 모른 척 그만두셔도 되셨을 텐데 전부 다 말씀해 주셔서. 월급은 원래 드리기로 한 금액에서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한 행동이라고 하나 어쨌든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아유,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돈 더 받자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꺼낸 말인데. 그리고 사장님 안색을 보니까 괜히 말했나 싶어서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럼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근데 조금만 더 일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아내가 외도하는 증거도 잡아야 하고 부하 직원이 횡령한 돈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내와 부하 직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민우한테 신경을 전보다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아주머니마저 안 계시면 민우도 문제고 아내도 절 의심할지 몰라요. 또 민우를 믿고 맡길 만한 가정부분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힘드시다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 부탁을 듣게 된 아주머니께서는 당황해하시며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깊은 숨을 내쉰 다음 대답해 주셨죠. 아휴, 상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사장님께서 기다려달라는 만큼만 더 남아서 일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게 잘해주셨던 사장님 신경만 복잡하게 만들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낫네요.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우한테 정이 많이 들어서 이대로 갑자기 헤어지는 게 좀 아쉬웠기도 했고요. 그럼 앞으로는 사장님께서 밖으로 다니시는 거 그 여자한테 대충 둘러대면서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일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아내에게 덜 시달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를 붙잡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부하 직원에 대해서 회사 돈 횡령에 대해서 오로지 집중해 조사할 수 있었죠. 회사 돈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많은 서류를 봐야 하는 일이기도 했고 회사 자금을 감시 관리하던 팀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죠. 아무래도 아내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쉬웠으니까요. 분명 아내의 휴대폰과 차량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너무 수상해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지웠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우선 아내의 휴대폰에는 외도 상대였던 부하 직원의 번호가 있었고 톡 친구도 등록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한 내역도 톡 대화방도 없더라고요. 분명 아주머니께서는 그 대화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셨다고 했고 제가 두 사람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도 말이죠. 또 블랙박스의 경우 아내가 부하 직원을 만났을 거라고 예상되는 날짜와 시간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장면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기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통화 기록과 대화방을 매일매일 지우고 블랙박스 전원과 SD카드를 빼놨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행을 하거나 미행을 전문으로 하는 흥신소 사람을 두 사람에게 붙여야 하나 싶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내 차량에는 아내 몰래 제가 직접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됐고 휴대폰 증거의 경우 아내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린 척하고 해킹 앱을 심은 휴대폰을 새로 선물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두 방법 모두 불법적인 행동이라 법적 증거로는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 앞에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합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증거를 모으려고 하다간 철두철미한 두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랐으니까요.
또 두 사람의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횡령한 금액이 늘어날 테니 회사 피해만 커질 뿐이었죠. 그렇게 두 가지 계획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고 눈치도 채지 못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계속 모아갔고 저는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회사 자금이 횡령됐는지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외도와 횡령 이상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진짜 오빠 계획대로 가능한 거야? 진짜 그 큰 돈을 아무 문제 없이 빼돌릴 수 있어? 내가 저번에 다 설명해 줬잖아.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너 자꾸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했겠어? 프로포즈까지 하면서? 그래도 지금처럼 몇백 몇천을 빼돌리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물론 아예 안 들키진 않겠지. 뭐 지금처럼 우리 둘이 즐기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이 아니라 어느 회사든 폭삭 주저앉을 정도의 금액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돈 들고 튀었다는 걸 들켰을 땐 우리가 한국에 없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돈은 이미 비밀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세탁을 한번 돌렸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코인으로 바꾸기까지 할 건데 또 위조 여권으로 우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돼서 그 돈으로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등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즐기면 돼. 그런 곳에서 사람 찾기 엄청 힘들어. 내 발로 한국 들어가기 전까지 못 찾는다고 보면 된다니까. 도망치고 나서는 나도 별 걱정 안 되지. 오빠 말처럼 요즘엔 코인도 세탁할 수 있다며. 근데 내 말은 돈을 빼돌리는 동안 문제가 없겠냐는 거야. 문제 없어. 어차피 회사 재무제표야 내가 관리 감독하니까. 사장님, 아니 너네 남편 밑에서 내가 몇 년을 일했는데 날 의심하겠어? 거기다 최근에 외부 감사 끝났으니까 다음 감사는 한 3년 정도 뒤일 거고 곧 큰 계약 건이 여럿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잘만 하면 우리가 도망갈 때까지 걸릴 일은 없어. 설령 걸렸다고 해도 돈만 빼돌리면 끝이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돈 세탁 빡세게 돌린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으면 돼. 횡령 그까짓 것 했다고 징역 길게 살지 않는다니까. 물론 내 앞으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있으면 발견되는 족족 있는 족족 빼앗기긴 하겠지만 그 돈들 다 네 앞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징역 좀 살다가 너랑 해외 나가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럼 나는 정말 오빠만 믿고 있는다. 그리고 혹시 내가 따로 할 건 없어? 너? 너는 지금처럼 네 남편한테 우리 관계 들키지 않게 잘해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관련해서 내부 사정 좀 자주 물어봐. 왜 그 바깥 고민 잘 들어주는 착한 아내인 척하면서 네 남편이 회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럼 내가 일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아. 그건 내가 잘할 자신 있어. 내가 또 그런 연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그걸로 그 인간한테 접근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아유, 양큼한 것.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도 자랑하듯이 말해? 너 혹시 나한테도 딴맘 먹고 접근한 건 아니지? 무슨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오빠는 내 운명의 상대라고.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오빠를 만나. 이미 돈 많은 남편까지 둔 상황에. 오빤 내 평생의 반쪽이야. 그러니까 평생 우리 둘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번 계획 꼭 성공시켜. 알겠지? 기가 막히게도 두 사람은 제 회사를 아예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본금과 계약금 모두를 빼돌려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돈을 빼돌린 후에는 경찰에게 잡혀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께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가정부 일을 그만두셨다면 또는 제가 아주머니의 쪽지를 무시한 채 있었다면 저와 민호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온몸이 떨려올 정도였죠. 이젠 지체할 틈이 없었어요. 부하 직원이 더 많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막아야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확인해뒀던 횡령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횡령에 대한 정황과 증거는 이미 제가 잘 정리해 경찰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으로 접수가 됐고 수사가 시작됐죠. 아내의 상간남이자 제 회사 부하 직원은 증거인멸과 도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역시 증언을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됐고요. 상간남이 횡령으로 인해 구속 수사를 받자 아내는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옮기는 일로 정신이 없다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안에 붙어서 누가 봐도 걱정이 한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도 얼마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불안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제 행동이 아들 민우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됐어요. 아내와는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될 테니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걸 밝히고자 또 이혼을 요구하고자 민우를 어머니께 맡기고 일하시던 아주머니께도 그날은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웬일로 오신 거야? 사전에 아무 말씀도 없이. 내가 민우 좀 맡아달라고 했어. 당신한테 할 말 있거든. 할 말? 뭐길래 민우까지 어머님께 맡긴 거야? 당신이 먼저 이실 짓고 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뭘? 이실직고라니? 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거짓말하려고? 나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요즘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 가게 때문에 바쁘다며 매일같이 집을 나가던 사람이 왜 집에 붙어 있는지 나 다 알아. 그거 김 팀장 때문이잖아. 지금 수사받고 있는 김 팀장.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해?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게 중요하지. 당신이 김 팀장과 불륜 사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내 회사 돈 횡령해서 두 사람 데이트 비용에 썼다는 거, 또 두 사람이 내 회사 아예 망하게 만들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정도 알고 있어. 아, 그리고 당신, 나는 돈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고 김 팀장한테는 진심이라며? 평생의 반쪽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대충은 다 알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그 사람한테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만나고 있으니까,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했던 거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실수로 저질러버린 관계였다고. 제발 내 말 믿어줘. 나 범죄 저지를 만한 배짱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그럴 만한 배짱이 없다고? 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짓말했던 당신이? 지금도 과거에도 바람 피운 당신이? 내가 당신 뒷조사도 안 해봤을 줄 알아? 나 당신이 김 팀장과 바람 핀다는 걸 알고 나서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설명했던 과거까지 말이야. 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 전 남편을 찾아봤어. 찾고 나서는 직접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고. 당신 나한테 했던 말 전부 거짓이던데. 시집살이는 당한 적도 없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 바람을 피웠던 사람은 당신이었던데. 당신 전 남편이 용서해주겠다는 말에도 아이가 당신 발목을 잡아도 뿌리치고 그때 만나던 남자 선택했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아주 상습범이던데 뭘. 아내는 모든 것이 거짓말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여자처럼 자신을 설명했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이전 결혼해서 바람을 피웠던 사람은 아내였고 아이와 남편을 뿌리치고 상간남을 선택했던 것도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을 알고선 제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엄마인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자신의 과거까지 꿰뚫고 있자 아내는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바싹 엎드려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인 게 맞아. 근데 당신이 내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던 건 아니야. 민우도 그렇고 같이 살면서 정이 생기긴 했어. 다만 내가 당신에게 받는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못된 버릇이 또 튀어나와서 그 짓을 또 해버린 거야. 정말 미안해. 근데 이번만 용서해주면 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약속할게.
당신한테도 우리 민우한테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야. 남자 따윈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민우, 또 엄마 잃을 순 없잖아. 나랑 민우 사이에 문제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자기 입으로도 버릇이라 말하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제 버릇 걔 못 준다는 말은 괜히 나온 줄 알아? 당신 같은 여잔 평생 안 고쳐져. 매를 맞든 벌을 받든 감옥에 가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절대 안 고쳐질 거라는 거 안다고. 그리고 민우,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아들 한 번 더 아픈 일 겪어야 해. 당신이 그 더러운 짓 하고 다녀서 내 아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됐다고,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나한테 용서 바라지 말고 앞으로 네 인생이나 걱정해. 곧 있으면 너도 경찰 조사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세운 범죄 계획은 내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죄를 물을 순 없지만 김 팀장이 횡령한 죄는 물 수 있거든. 그럼 그 돈을 같이 쓴 너도 책임이 있고. 너 그 돈 어떤 돈인지 알면서 쓰고 있었잖아. 내 회사 돈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로 수사 받을 거고 처벌도 받겠지. 처벌받은 뒤에는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테고. 아, 그 전에 나 당신이랑 혼인 취소 소송하려고. 당신이 나 속이고 결혼했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당신 돈이 아주 많아야 되겠다. 앞으로 쉴 틈이 없겠는데, 안 그래?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할 거야. 잘한다고. 야, 최경원, 나 진짜 잘할 거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용서받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왜 용서해줘요? 저와 아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는데. 그래서 난리를 치는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후 복잡하게 꼬여있던 아내와의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했고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연이어서 하게 됐죠. 그 사이 회사 자금을 직접적으로 횡령하고 사용한 김 팀장에게는 짧은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그 인간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죠. 그 외에도 변호사분과 눈에 불을 켜고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소송을 청구했던 탓에 소송건이 너무 많아 순서대로 판결을 설명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제가 전부 다 승소했어요. 가장 중요한 혼인 취소 소송도 일찍이 승소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각 소송 때마다 피해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꽤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짧은 징역살이와 집행유예로 나온 상간남과 아내에게는 지금도 그 손해보상금을 받아내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제때 갚지 못해 모든 재산과 수익이 압류됐다가 제게 매달 얼마의 보상금을 갚겠다며 빌어서 압류를 풀어줬죠. 부하 직원이었던 김 팀장은 횡령 사건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닐 수가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고 아내는 원래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던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청구된 손해배상을 갚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된 건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목에 평생 갈 목줄을 채워준 것 같아서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고마운 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알려주셨던 아주머니께는 아내와의 일이 해결되고 그 자리에서 돈 1억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까지 큰 돈을 바란 적 없으셨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어요. 1억이요? 아유,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1억이라뇨. 그 큰 돈을 제가 왜...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 더 큰 금액을,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와 민우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회사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아유, 그건 안 되겠네요. 너무 많아요. 이런 큰 돈 잘못 받았다가는 탈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한 값만 받겠습니다. 아니요,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집, 저희 민우 좀 봐주셨으면 해요. 대신 저도 일을 좀 줄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유, 그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아주머니께 감사하죠. 아주머니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아주머니께서는 지금도 저희 집에 민우를 돌봐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일을 줄여가며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노력 중입니다.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과거에 매달려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간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행복할 미래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중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으로 소개하게 됐네요. 저와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두 사람,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제게 도움을 주신 우리 아주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두 사람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우리 아들 민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